김서정 씨 47이시고요. 프리랜서 작가십니다. 출판사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산타는 백수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작가신데 왜 그 백수라는 표현을 쓰시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주로 작업하는데 그 백수들이 많이 입는 트레이닝복 입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칭 백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IT 기업 과장님처럼 입고 오셨어요. 네, 한 벌 빼입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산은 주로 언제 평일에 많이 타십니까? 예. 주로 어디를? 북한산 주로 다닙니다. 북한산 얼마나 등반하셨어요? 북한산을 제가 40세부터 했으니까 6년, 7년 됐고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다 보니까 한 600번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600번을요? 정상까지? 이 코스, 저 코스,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예. 뭐 거의 손바닥 부르시 아시겠네요. 북한산 근처는. 예. 1년에 한 100번 정도 산을 오르신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자, 왜 산에 오르느냐? 그러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서정 씨는 왜 산에 그렇게 좋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산은 되게 정직해요. 정직하는데 전화를 하지 않고 가도 산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저를 반겨주고 또 저하고 하루 종일 놀아줍니다. 그래서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속을 안 해도 늘 기다려준다는 것. 산이 늘 거기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지금 20대의 소설가로 등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의 책을 쓰셨는지요? 소설책은 이제 한 권밖에 못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양서 같은 경우 한 3권. 어린이용으로 이제 인물 이야기 한 3권. 그 정도 썼어요. 출판사에서 일하신 경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소설가로 등단이 됐는데 책도 잘 안 팔리고 호응도 별로 없어가지고 출판사 들어가서 이제 책을 만드는 거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작가분들 중에서 이렇게 출판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기에서 책도 잘 안 팔리고 할 때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창호 박사, 책 몇 권 내셨죠? 네, 22권 냈습니다. 네, 잘 팔리셨습니까? 아유, 안 팔렸어. 네, 대화하세요, 두 분이서. 네. 이 책 제목을 잘못 지셨어. 백수 산행기. 이런 책을 내셨죠? 그럼 백수들도 안 사본다니까요? 자격지심 때문에? 누가 사보겠어요, 이게? 근데 가끔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백수분들이 제 책을 보고 용기를 얻고 등산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은 잘 팔릴 거예요. 도성길라잡이 교육을 지금 6개월째 받고 계시잖아요. 좋아요. 우리 서울 근교의 도성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한양도성은 1392년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그걸 경계를 해가지고 한 18km 정도 해가지고 그 성곽을 쌌어요. 그 성곽을 시민들하고 같이 돌면서 그 문화재 안내, 서울 안내, 요거를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재익 PD도 책을 쓰시고 최창호 박사도 그렇고 우리 김서정 씨.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와서 우리나라 섬을 약 200여 군데 이상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섬에 관련된 책을 써보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군대 시절에 한 몇 시간 잠깐 있다 왔기 때문에 다시 또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책 쓰시는 분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꾸 다니시면 됩니다. 자꾸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정일 씨하고 이영숙 씨 두 분은 뭐 같은 옷 입고 뭐 친하게 지낼 때 약간 소외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약간 느꼈습니다. 얘들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 드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젊음이 좋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세 분 오늘 40 전에 저는 정말로 게을러 터진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을 먹고 엉덩이로 몸을 움직여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그 상태로 꿈쩍도 않고 텔레비전을 보며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해댑니다. 그런 제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나갈 직장이 없어진 거죠. 김 부장, 왜 갈수록 적자만 나지? 제가 만드는 책은 만드는 족족 팔리지 않았지요. 허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북한산이 아주 문득 불현듯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누가 등산 가자고 하면 어차피 다시 내려서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 그렇게 말했던 저였습니다. 그럼 북한산이 정말 무슨 운명처럼, 도둑처럼, 연인처럼, 또 다른 삶처럼 내 안에 북한산이 쓱 비집고 들어와 다리를 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홀린 듯이 북한산을 다녔습니다. 왜 북한산이냐고요?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정말 넓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봉우리와
능선이 보였어요. 저는 북한산을 주로 혼자 다녔습니다. 지금은 67kg 나가는데 그때는 85kg 거구였죠. 빨리 걸을 수 없으니까 동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혼자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신이 나서 등산했습니다. 북한산에 난 그 수많은 길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제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든지 해낼 것 같았죠. 무기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친김에 북한산이 내게 준 많은 것에 보답하고자 북한산에 대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에 소설책을 낸 소설가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호응이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글을 쓰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만지면서 교정 편집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정작 그 일이 중단된 순간 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정말 값진 선물을 북한산이 제게 주었던 것이죠. 정말 제게는 분신 같은 그 북한산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잃으면 잃는 대로, 상처 받으면 받는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욕심 나면 욕심 나는 대로, 더는 당신 안에 상처를 쌓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보며 사랑하며 사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던 20대의 어느 날 친한 선배와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날이 하얗게 밝아왔고 그 24시 감자탕집을 나와 거리에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출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선배가 이렇게 말했지요. 야, 부럽냐? 당연히 부러웠지요. 그 부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직업을 갖게 됐고 오랫동안 저도 직장을 다녔지요. 그런데 40대에 다시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뭐해? 프리랜서. 우와, 프리? 자유? 부럽네? 근데 무슨 프리랜서? 출판사 교정교열. 그래? 반응이 좀 시큰둥해지더군요. 이 세상에는 많은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프리랜서지 계약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죠. 하루하루가 살얼음입니다. 하기야 요즘 어디 안정된 직장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프리랜서는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좀 부럽습니다. 그 부러움을 떨치고 홀로 꿋꿋이 가려는 의지를 다질 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 가사도 좋지만 경쾌하고 장중한 리듬이 제 심장을 마구 두들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프리랜서, 아울러 비정규직, 계약직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주원이 부릅니다.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